20세의 리차드 사무엘 매크로스키는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끊임없이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빨간 머리와 체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반격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전학도 가봤지만 모두 실패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저 조용한 청년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는 실제 성격과는 다르게 꽤 과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본인의 닉네임을 사이코샘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는 음란한 가사를 포함해 폭력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은 공동 묘지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무기를 들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리차드는 APD 반사회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리차드는 온라인에서 자신감이 커지면서 그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16세의 엠마가 있었습니다. 예쁜 외모에 걸맞게 닉네임은 맥돌입니다. Alright, so you wanted a video, and you made me videos, and he said please, so I'll make you this video, even though I'm not gonna like do anything, cause my room's kinda dirty, and yeah, I don't want to show you my dirty room, but this video is for Emma, cause you just told me to say your name. I'll make you another video once clean, I promise. That's not good. 엠마는 버지니아주 판빌에서 어머니 데브라와 아버지 마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부터 홈스쿨링을 받았고 상냥하고 다재다능했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반항적인 경향을 가지게 됐고 호러코어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문화에 빠지며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고 짙은 눈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롱우드 대학에서 사회학과 범죄학 교수였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헤어지게 됐고 마크는 엠마와 데브라만 살도록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엠마는 호러코어 아티스트인 라자켈을 통해서 18세의 멜라니 웰스를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엠마, 라자켈, 멜라니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마자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영상을 찍어가며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고 리차드는 엠마를 온라인 여자친구라고 언급했었지만 엠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기까지 약 1년 동안 꽤 끈적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리차드, 엠마, 멜라니는 스트릭틀리 포 더 위키드라고 불리는 미시건 사우스게이트에서 열리는 호러코어 콘서트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엠마와 리차드는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황홀해 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기 며칠 전에 리차드는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와 드디어 엠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격이 달랐고 실제로 마주친 그는 엠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전부터 온라인에서 서로 사랑했던 그 커플은 엠마의 실망 때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9월 12일 그들은 계획대로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엠마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시시덕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도중에 리차드와 떨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공연장에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엠마는 그곳의 남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했고 상당히 끈적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을 리차드에게 들켰고 이 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보러 왔는데 이런 엠마를 본 리차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콘서트가 끝나고 그들은 무사히 판빌의 엠마 집에 돌아왔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새벽 2시 43분 멜라니는 9월 16일에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온라인에 포스팅했습니다. 그러나 16일이 됐음에도 그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멜라니의 부모님이 판빌의 엠마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엠마에게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습니다. 라자켈에게 전화해보니 리차드라는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 듣고 그와 통화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와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 마크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집을 보러 같이 가도 되겠냐고 했고 마크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마크에게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Well, yeah, this is Carmel Police Department. Okay, did you just speak with somebody at the residence? Yes, I just spoke with, I guess, the daughter's boyfriend. Okay, well,
I don't know. As my sergeant went over there, and he just said that it was a young kid, a boy, and that Melanie and the girl she's staying with are at the movies now. Yesterday they went to Richmond. Vehicle had broken down, and the cell phone's dead, and that kind of thing. So, is that what he talked to you about? That's what he told me, yeah. And like I said, but I don't know where the mother is. I don't know where. I mean, she's usually the one that I guess drives them around, and she's just disappeared. I haven't spoken to her at all. The father I talked to earlier on today, Right. he said that he was he was on his way. He was, as a matter of fact, he was on the road when I was talking to him. He was going through Farmville. He was supposed to stop at the house. I haven't heard from him since. Okay. With him being at the movies, I just tried to call. He said that Emma tried to call, or just called him from the movies. And I tried to call the phone that he said she called from. There's no answer. It goes right into it. Okay. 그리고 결국 멜라니의 어머니는 리차드에게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차드는 신고하며 소녀들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으며 집의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불평했고 당국은 출동하여 엠마의 집 지하실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엠마, 멜라니, 엠마의 부모님들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당국은 리차드의 대처가 너무 의연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엠마의 집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짐승 사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17일에 리차드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 사랑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동생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멜라니의 어머니가 끈질기게 여러 번 당국의 출동을 요청한 후에 드디어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지독한 냄새를 맡자마자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층 침실에서 시신 3구가 있었으며 4번째 시신은 위층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조사 결과 멜라니와 엠마 가족입니다. 멜라니와 엠마와 어머니는 침대에서 자다가 얻어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크는 방어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내복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명 모두 방어흔이 없었고 모두 머리에 둔기로 인한 외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매일 그 집에 있던 리차드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리차드는 마크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출동한 경찰에게 그는 무면허 운전이 걸렸었지만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견인해주던 사람은 그에게서 심한 악취가 풍겼다고 했습니다. 리차드는 공항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과속 단속에 걸리면서 잠수 멈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리차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세상 관심 없는 것처럼 길가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늘이 리차드를 돕는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스라는 남자가 당국에 연락하여 리차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화가 났었고 이번 일에 대해서 그가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리차드는 결국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잡혔습니다. 리차드는 형량 거래의 일환으로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면서 목숨은 건지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공항으로 데려다 준 택시기사는 리차드를 멋진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틀 전에 그녀의 목숨을 뺏었지만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엠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엠마는 리차드와 직접 만나고 그의 반사회적 특성을 바로 알아채고 그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보통 소시오패스들은 종종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정 어린 방식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리차드가 엠마를 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리차드가 도망가기 전 셀프로 찍은 영상입니다. Alright, so I'm making this video because, or if anybody finds this, I really don't know what I'm trying to say, and just I'm breathtaking at what I've done, and I apologize. I know I'm gonna pay for my consequences. You know, I wish that I could have not done this, but I just lost my mind. I snapped, and I did what I did, and I gotta pay for it now. My consequences. I'm like all shaky and stuff, but like, to anybody that finds this, tell my parents that like I love them, and I'm very sorry for doing this, and there's nothing really else to say. To everybody that's probably gonna hate me for this, I'm sorry, and I had to do it. My mind just snaps. I couldn't control it anymore. That's it.
fuck you to the big world. Fuck everybody in the world. I can't stand this place. 리차드가 멜라니 어머니의 부탁으로 순순히 신고하였던 것은 의심을 벗기 위해서였고, 시신이 있는 다른 층이 조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지하로 보낸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평생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오던 그가 인터넷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녀에게 또 다시 무시당하면서 사람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사람의 순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